8월 16일 오픈DMQA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세미나는 Demystifying Classifier Free Guidance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발표하기에 앞서서 발표자 소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재학 중인 조한샘이라고 하고요. 저는 주로 이제 디퓨전 모델, 그 중에서도 이미지 에디팅 관련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. 오늘 세미나 듣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Classifier Free Guidance라는 이제 테크닉이고요. 이 Classifier Free Guidance를 이해하기 위해서 Classifier Guidance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Classifier Free Guidance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 Classifier Free Guidance를 이제 최근에 대체하기 위한 연구들이 몇 개 점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연구들 하고 이제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이 이제 이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는 이제 거의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초기의 디퓨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한다, 뭐 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이런 한계점들이 이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 디퓨전 모델이 점점점 발전하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 아래 보이시는 그림들처럼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제 굉장히 고품질의 이미지를 많이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디퓨전 모델도 이제 이 CFG라는 Classifier Free Guidance라는 테크닉에 의해서 이제 이 생성되는 이미지 품질이 굉장히 크게 좌우됩니다.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이 Two Cats on the Ground라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디퓨전 모델에 입력해서 생성한 두 가지 이미지고요. 이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CFG, Classifier Free Guidance 테크닉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생성된 이미지,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CFG 테크닉을 사용했을 때 생성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CFG를 사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생성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Classifier Free Guidance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 Classifier Free Guidance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의 방법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디퓨전 모델이 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디퓨전 모델의 먼저 트레이닝 과정을 살펴보면 디퓨전 모델의 트레이닝은 어떤 입력 이미지를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 이미지의 포워드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포워드 프로세스라는 거는 그냥 이미지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노이즈가 추가가 된 이미지를 모델에 입력해서 어떤 최종적인 모델 아웃풋을 내게 되고 이 모델 아웃풋이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예측하라라는 형태로 이 디퓨전 모델은 학습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점점점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이 이 샘플링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점점점 노이즈를 제거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게 디퓨전 모델이 이제 스코어 펑션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게 뭐냐라고 먼저 보고 들어가면 스코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이 스코어는 어떤 로그 확률 빌도 함수의 그레디언트, 즉 로그 PDF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스코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.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형태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각 포인트들에서의 그레디언트 값들이 각각 그 포인트들의 스코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스코어 값을 각 포인트별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어떤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필드를 이제 스코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식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입실론 세타가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이고 이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이 스코어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이 결국엔 학습이 되게 되면은
이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이 이 스코어라는 거를 추정을 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피팅을 하는 그런 스코어 매칭과 의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렇게 디퓨전 모델을 좀 스코어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몇 가지 좋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컨디셔널한 그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컨디셔널한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은 이제 스코어로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요. 만약에 저희가 어떤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스코어를 이제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의 스코어를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은 샘플링된 이미지가 그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이 된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컨디셔널한 모델의 그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이 컨디셔널 스코어는 이제 두 가지 텀으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되고요. 첫 번째 텀은 이제 py 기분 x, 즉 어떤 입력 x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컨디션, 이 y를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클래스 레이블이다라고 해보면 이 x가 들어갔을 때 클래스를 예측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되고요. 이 클래시파이어의 어떤 그레디언트 텀, 이 첫 번째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뒤에 텀 같은 경우는 언컨디셔널한 모델, 즉 px의 어떤 그레디언트, 즉 그냥 언컨디셔널한 스코어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즉 이 컨디셔널한 스코어 값을 이 클래시파이어와 이 언컨디셔널한 모델의 아웃풋, 이거 두 가지의 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, 이 텀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저희가 언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 그리고 어떤 클래시파이어,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저희가 피팅을 할 필요 없이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샘플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에 샘플링 하는 걸로부터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는 게 출발을 하게 되고요. 앞에서 봤던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이런 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컨디셔널한 스코어, 그리고 이 컨디셔널한 스코어가 이 언컨디셔널한 스코어,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,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, 여기서 이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, 이 텀에 이제 하나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, W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게 되고,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 생성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살짝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 틸다라고 이제 별도로 좀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W를 도입을 해서 저 W를 점점점 키워가면서 이제 어떤 그 컨디션을 좀 세게 걸어주는 그런 테크닉을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그럼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기존의 어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px 기분 y와 이 w가 도입이 됨으로써 좀 약간 변형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p 틸다 x 기분 y,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관계식을 유도를 하는 과정은 이 아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변형된 어떤 p 틸다 x 기분 y라고 하는 이 디스트리뷰션과 기존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p x 기분 y,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면은 이 뒤에 하나 p y 기분 x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가 있고, 그 클래시파이어에 이제 파워텀으로 w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W라고 하는 거를 점점 키워준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저 W가 점점 커지면은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점점 샤프닝 되는,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컨디션으로 점점 모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이 이제 W가 1일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되겠고요. 거기서 이 W 값을 점점 키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드 하나의 이 값으로 점점점 이제 샤프닝 되는 이 과정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이제 하는 역할은 이 저 컨디셔닝 텀의 어떤 스케일을 키움으로써 기존 디스트리뷰션보다 좀 더 샤프닝된, 즉 특정 컨디션에 조금 더 집중한 그런 형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는 결국에는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언컨디셔널한 그 모델의 아웃풋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에는
그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가 항상 존재해야만 저 가이던스 테크닉을 쓸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클래시파이어 없이도 이제 이런 가이던스 테크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변형을 가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가이던스가 들어간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면은 이 식이 아래와 같이 이제 전개가 바뀔 수 있고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맨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첫 번째는 그냥 컨디셔널한 모델의 아웃풋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디셔널한 모델의 아웃풋,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텀을 가지고 앞에서 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했던 것처럼 그 가이던스 테크닉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보여주게 되고요. 그러면은 이 언컨디셔널한 모델과 컨디셔널한 모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동시에 아웃풋을 뽑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컨디셔널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. 이 컨디셔널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 컨디션 Y를 이제 일정 확률로 제거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 컨디션 Y를 이제 제거 혹은 이제 널 컨디션을 이제 여기에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언컨디셔널 모델의 아웃풋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한 설명들이었고요.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혹은 이제 그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나온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Perturbed Attention Guidance라는 이제 논문입니다. 그래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ECCV, 24년도 ECCV에 이제 억셉이 된 상태이고, 고려대학교 그 김승련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. 그리고 현재까지로는 한 5회 정도 인용된 논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Perturbed Attention Guidance 줄여서 이제 PAG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PAG라는 방법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CFG가 굉장히 좋은 테크닉은 맞는데 결국에는 컨디셔널한 상황에서밖에 쓰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컨디션이 들어간 상황에서의 어떤 모델의 아웃풋, 그 다음에 컨디션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널 컨디션이 들어갔을 때의 모델의 아웃풋 이 두 가지를 뽑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이런 형태로 CFG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컨디션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모델 아웃풋을 내야 되다 보니까 컨디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디퓨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CFG 테크닉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따라서 이 PAG에서는 이 내부적으로 어떤 변형을 가해서 이 CFG랑 이제 동일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방법론을 설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CFG가 동작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이 CFG가 들어갔을 때의 이 스코어는 이제 다른 것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이 언컨디셔널한 모델의 아웃풋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원하지 않는 어떤 샘플, 즉 어떤 사용자는 어떤 컨디션을 넣어줬을 때 그 컨디션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언컨디셔널한 모델의 아웃풋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샘플, 그리고 컨디셔널 모델의 아웃풋은 사용자가 원하는 샘플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Perturbed Attention Guidance (PAG에서는) 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샘플을 내부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부적인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건드려서 셀프 어텐션 기존 그 디퓨전 모델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약간 건드려서 이 셀프 어텐션을 변형을 함으로써 이 생성되는 샘플의 퀄리티를 약간 낮추고요. 그 낮춘 그 아웃풋을 이 원하지 않는 샘플, 즉 어떤 언컨디셔널 모델의 아웃풋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셀프 어텐션을 약간 건드려서 이제 그 생성되는 샘플의 퀄리티를 낮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른쪽의 그 수식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쿼리 키 밸류가 주어졌을 때 쿼리랑 키를 곱해서 어떤 어텐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어텐션 매트릭스랑 이제 밸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을 내뱉어 주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이 셀프 어텐션의 어떤 변형을 가할 때 이 앞에 어텐션 매트릭스 텀, 그 다음에 밸류 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건드려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건드릴 때 만약에 밸류 텀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어떤 OOD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제 OOD에 대한 이슈는 즉 모델이 학습할 때 어떤 보지 못했던 그런 밸류 텀을 넣어주게 되면 모델 자체가 망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플의 퀄리티를 약간만 떨어뜨린다라는 관점에서는 밸류를 건드리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어텐션 매트릭스 텀을 건드려서 약간의 변형을 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래서 이 어텐션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꾸게 되고요.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그냥 밸류만 내보내는 형태로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약간 변형시킨, 펄터빙 시킨 셀프 어텐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PAG가 동작하는 방식을 이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CFG에서 어떤 컨디션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PAG에서는 그냥 이제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이 되겠고요. 여기서 이 CFG에서 어떤 널 컨디션이 들어가는 부분,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PAG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펄터빙 시킨, 즉 셀프 어텐션을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그 아웃풋을 뽑은 이 최종적인 모델의 아웃풋이 이제 널 컨디션으로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모델의 아웃풋을 뽑은 다음에 두 모델의 아웃풋을 어그리게이션 해서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을 뽑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실험 파트를 좀 살펴보면은 PAG를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PAG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들이고요. 그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PAG를 사용을 했을 때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동일한 세팅에서 샘플링된 두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면은 PAG를 활용을 했을 때 확실히 생성되는 이 이미지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PAG라고 하는 방법론 자체가 어쨌든 그 CFG와는 이제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CFG와 PAG 이 두 가지 모델을 결합을 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위쪽의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CFG만 활용했을 때의 이미지들이고요. 그 아래쪽의 이미지는 CFG에 PAG라는 것을 한 번 더 더해서 이제 사용한 샘플링한 모델이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의 그 결과를 비교를 해서 보면은 CFG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PAG까지 얹어서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이미지의 퀄리티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PAG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변형해서 셀프 어텐션을 펄터빙을 해서 이 가이던스 테크닉을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럼 이 셀프 어텐션을 펄터빙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에서는 그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꾸는 형태로 펄터빙을 시키긴 하지만, 그럼 반드시 그렇게 펄터빙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.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 셀프 어텐션을 펄터빙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개를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논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셀프 어텐션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그 어텐션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꿔주는 형태의 경우이고요. 두 번째는 그 어텐션 매트릭스를 이제 랜덤하게 마스킹하는 그런 형태로 펄터빙을 가한 경우, 세 번째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 다이아고널 텀과 이제 랜덤하게 마스킹하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펄터빙을 시도를 해보고요. 각각의 펄터빙을 시도한 거에 대해서 이제 FID라고 하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의 그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트릭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활용한 경우가 이제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살펴보면 좋을 논문은 이 6월 4일에 이제 아카이브에 공개된 논문이고, 해당 논문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. 이 해당 논문의 일저자를 보시면 이제 테로케라스라고 이 제너러티브 모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연구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먼저 바라보는 그런 해석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컨디셔널 모델 그리고 언컨디셔널 모델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이 조금 더 학습하기 어렵냐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컨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개, 고양이, 새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가 있고,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미지를 모델에 제공해서 이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. 언컨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클래스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단순히 이미지만 그 모델에 주어진 형태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.
그럼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모델이 더 쉬운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정보, 컨디션이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간 컨디셔널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언컨디셔널 모델보다는 조금 더 쉬운 태스크를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언컨디셔널 모델과 컨디셔널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피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이 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잘 피팅을 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더 쉬운 태스크를 풀고 있는 컨디셔널 모델이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더 잘 피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 옅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컨디셔널 모델로 이제 학습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여기 가장 왼쪽 A의 그림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즉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두 개가 이제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깔려 있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동일하고요.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진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언컨디셔널 모델로 학습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모델을 비교를 시각화된 결과를 놓고 비교를 하면은 이 컨디셔널 모델이 언컨디셔널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컨디셔널 모델이 언컨디셔널 모델보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훨씬 잘 피팅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화가 되어 있는 그림은 이 두 분포의 어떤 레이쇼를 이제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왜 레이쇼를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봐야 되냐를 이제 왼쪽 수식에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왼쪽 수식에서는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이제 적용되는 수식이고요. 그래서 그냥 언컨디셔널한 모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W라고 하는 그 CFG 스케일이 곱해지고 그 뒤에는 이 컨디셔널 모델에서 언컨디셔널 모델을 뺀 이 형태의 이제 스케일이 곱해지는 형태로 CFG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. 이 CF 그때 이때 이 뒤에 텀에서 이게 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레이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고 즉 W가 커지면 그 CFG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강조되는 시그널이 이 두 디스트리뷰션의 레이쇼 에 의해서 어떤 이제 방향으로 나아갈지 얼마나 저 가이던스 시그널이 강조가 될지 그런 가이던스 시그널은 이 두 디스트리뷰션의 레이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도 이 컨디셔널과 언컨디셔널 모델의 레이쇼를 이제 실제로 시각화를 해서 이제 보게 되고요. 그래서 이 레이쇼를 시각화해서 봤을 때 이 각각의 포인트, 검정색으로 된 이 각각의 포인트에서 이제 실제로 저 레이쇼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 디렉션을 이제 시각화를 한 경우를 이제 파란색 그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들을 보면은 약간 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로 이 화살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적용을 했을 때 이미지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 기저에 깔린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해당 논문에서는 이 로우 덴시티 영역에서 하이 덴시티 영역, 즉 데이터들이 좀 더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그 하이 덴시티 영역으로 이 샘플링 과정에서 이 이미지를 밀어 넣어주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적용을 하면은 좀 더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은 이제 오토 가이던스라고 하고요. 이 오토 가이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CFG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CFG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언컨디셔널 모델과 컨디셔널 모델 이 두 가지의 레이쇼를 통해서 이제 이 데이터 샘플이 조금 더 하이 덴시티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CFG가 하고 있었고요. 그러면 이 언컨디셔널 모델과 컨디셔널 모델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모델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피팅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언컨디셔널 모델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훨씬 좀 언더피팅된, 그러니까 좀 더 잘 피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요. 컨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언컨디셔널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즉,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피팅을 이제
얼마나 잘 했냐, 그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시그널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오토 가이던스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, 그러면은 이 어떤 언더피팅된, 조금 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피팅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의 모델을, 언컨디셔널 모델을 쓰지 말고 컨디셔널 모델을 쓰긴 하는데, 그 컨디셔널 모델에 약간의 디그라데이션이 추가가 된 형태의 모델을 통해서 이 어떤 언더피팅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컨디셔널 모델의 디그라데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는, 모델의 어떤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조금 더 짧은 모델, 혹은 이제 모델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모델, 그런 모델들이 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디그라데이션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오토 가이던스처럼, 이제 CFG가 아니라 오토 가이던스처럼 언컨디셔널 모델 대신에 컨디셔널 모델의 어떤 열화가 된 버전, 디그라데이션 된 버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,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언컨디셔널 모델과 컨디셔널 모델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태스크를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피팅을 하는 경우, 그 다음에 그 어떤 컨디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피팅하는 경우, 이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태스크를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, 즉 서로 다른 태스크를 푼 모델이 이제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얼마나 잘 피팅했냐, 그거에 대한 에러가 발생하는 영역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. 즉 서로 에러가 발생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서로 좀 잘못된 그 방향으로 이런 가이던스를 줄 수가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고요. 그거에 반해서 이제 컨디셔널 모델,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피팅하는 그런 모델이긴 한데, 그거에 약간 열화된 버전의 모델은, 기본적으로 두 모델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피팅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태스크를 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순히 이제 하나의 모델은 이제 조금 열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동일한 태스크를 풀지만 약간 더 언더피팅된 그런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. 그래서 두 모델은 기본적으로 같은 영역에서 그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. 그 같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 에러에 의해서 이제 필요한 영역에서만 어떤 가이던스 테크닉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 보시면은 이 실제 그런 트루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가장 왼쪽에 있고, 이 중간에 이제 CFG를 통해서 샘플링한 그 데이터들이 이제 검정색 점으로 나타나고 있고, 그 마지막 오른쪽이 이제 오토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그 샘플링된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놓은 결과입니다. 그래서 CFG에 비해서 확실히 좀 다양한 영역을 오토 가이던스가 커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세미나 한번 정리해보면은,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, 이 가이던스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.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컨디셔닝 텀의 스케일을 좀 키움으로써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좀 샤프닝된 그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함으로써 이 샘플 퀄리티를 높이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요.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파이어라는 거,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니, 저거를 클래시파이어를 제거를 하고 이 가이던스 테크닉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Perturbed Attention Guidance 같은 경우는 이 CFG라는 테크닉 자체가 결국에는 컨디셔널한 상황에서만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, 이거를 컨디셔널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언컨디셔널한 상황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끔 이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어떤 가이던스 테크닉을 제안을 했고요. 오토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 언컨디셔널 모델과 컨디셔널 모델이 아니라 컨디셔널 모델, 이제 동일한 태스크를 푸는 이 컨디셔널 모델 두 개를 활용을 하지만, 하나는 이제 좀 열화된 버전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가이던스 테크닉을 제안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